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도 이제 오늘부로, 이번 주부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구간 안에서 손바뀜 때문에 굉장히 포트폴리오 짜기 어려우셨죠. 성장주가 잘 달려가다가 실적, 숫자를 만나면서 또 흔들리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돈 버는 스몰캡, 남들과는 다른 그 차별화 포인트 안에서 종목 발굴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셨어요. 이준석 한양증권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주 이야기를 광활하게 펼쳐주셨는데 우주 섹터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때 다 못했던 이야기들을 담아주셨다고 하는데 풀어가 보죠. 일단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 힌트가 나온 종목들 많았다.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스몰캡을 계속 봐주시는데 이번 실적 시즌의 트렌드와 키워드는 뭐였다고 보세요? 네, 올해도 실적 시즌이 지금 막바지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흐름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 분기별 최대 실적을 기록하더라도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좀 분위기가 좋아서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만 좋게 나와도 당일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포착할 수 있는데요. 지금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뉴스나 그냥 보고서에서 많이들 쓰는 키워드가 ATH라고 올타임 하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타임 하이라는 의미는 이제 매일매일 지금 최고 신고가를 좀 기록한다는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CMO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에 따른 분기별로 최대 실적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수요에 대응하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장 증설까지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공장 증설까지 완료가 되면 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도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최대 분기 실적이 이어짐에 따라 주가 역시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거의 인기가 엄청나죠.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수요에 따라 또 이 공장이 아마 3분기에 지금 가동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분기에도 분기 최대 실적을 이뤄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다. 뭐 종목들뿐만 아니죠. 뭐 방산 섹터 아니면 뭐 조선 섹터, 뭐 전력 섹터 이렇게 지금 주가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섹터에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듯 이번 실적 시즌에 뭐 요약하자면 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지난주까지 봤을 때 엿새째 달려가면서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하신 다소 좀 대형주들 실적에 더 시장의 귀를 기울이면서 숫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갔습니다. 근데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소형주, 특히 성장주 실적에 굉장히 약한 경우 많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쪽은 여기에서는 좀 다른 면모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 우주 이야기 나눌 때 바이오 플러스 이야기를 못 했거든요. 바이오 플러스 오늘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죠. 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오늘 주가 대단합니다. 실적 얼마 좋았던 거예요? 네. 어제 1월 13일 목요일에 장 끝나자마자 바이오 플러스 잠정 실적 공시를 하였는데요. 필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이 2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5억 원을 기록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46%를 기록하였거든요. 저희는 컨센서스 한 110억 원 대비 20% 상승한 실적을 거두었는데 이런 290억이라는 매출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야 될 수 있는 게 이때까지 직전 분기 최대 매출은 약 18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저 그것보다 거의 100억 원이 넘는 숫자이잖아요. 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봤을 때 지금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대부분 수출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환율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 브라질을 포함해서
저 해외 쪽으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쪽으로 수출이요.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수출이 이번 호실적의 효자였다. 네, 그렇습니다. 보톡스도 보니까 하고 뭐 비만약도 하고 그중에 가장 핵심 품목은 필러인 거고요. 아직 그 톡신이랑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지금 연구 개발 단계인데 이제 뭐 먼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성장은 그런 다른 신사업 아이템으로 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키워드로 그럼 계속 잘 벌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긍정적으로 톤을 주시긴 했는데 어떤가요? 핵심적으로 아까 대형주들이 좋았던 때에는 뭐 증설 이야기도 해주셨었잖아요. 그만큼 기대할 만큼 올해 연간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네, 작년 상반기에는 솔직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좀 유통 과정을 좀 개편하는 과정에서 매출 하락이 일어났는데요. 작년 하반기, 즉 3분기 말부터 좀 실적 회복세가 좀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그 작년 상반기 인고의 시간을 거쳐 지금은 월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분기별로 한 250억에서 300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추정컨대 일단은 최소 1,100억 원의 매출과 한 45% 이상의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다. 좀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에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양식품이 이제 증설을 통한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2월에 충북 음성에 약 1,500억 원의 투자 비용을 들어서 지금 증설이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네. 1분기에는 준공식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공장이 가동되면 그에 따른 모멘텀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장 가동되면 하반기 거의 4분기부터는 이 공장 가동 관련된 실적도 반영된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00억 원의 숫자가 아직 그 신공장에서의 매출을 많이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의 제2의 리쥬란 될 거다 이렇게 리포트에 적으셨던데 그 물질이 뭔가요? 이제 제2의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이오플러스에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화장품 네. 사업도 진행을 하거든요. 아.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 이제 스킨 부스터인데 네. 지금 바이오플러스에도 이번에 보닉스라는 상품을 좀 런칭을 보닉스. 해서 스킨 부스터거든요. 뭐 정확히 똑같은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그런 네. 비슷한 개념으로 했을 때 좀 가격 저가 정책을 이용해서 앞으로 네. 좀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것이 뭐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부과에서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좀 더 높다고 하시니까 아직은 본 적은 없었는데 파마리서치의 핵심 효자 품목이 리쥬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닉스의 움직임까지 바이오플러스와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그럼 강세 움직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중소형 우주 기업을 가져와 주셨네요. 세트레가이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우주산업에 대해서 이제 AI 로봇 다음 강세 테마가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우주항공 테마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세트레가이가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지금 위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위성을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 받은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세트레가이는 위성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에는 2,500억 원 밖에 수주가 없었는데 지금 2023년에 3,500억 그리고 작년에는 5천억 원이 넘는 그래서 더불어한 수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주가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위성은 잘 팔지만 자회사가 적자가 조금 심각한 게 단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3월 달에 세트레가이에서 제작한 위성이 스페이스 X를 타고 이제 우주로 발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 위성은 초고해상도 위성으로 이제 3월에 발사가 되면 이제 상반기에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판매를 할 계획인데 그 판매하는 그 회사가 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흑자 전환에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예.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화그룹이죠. 네, 한화가 에어로스페이스, 뭐 시스템 등 최근에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핫하죠. 그런 지금 세트레가이의 최대 주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6.3%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룹주에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데이트된 내용이 꽤 많네요. 그렇죠? 네, 한화라는 키워드만으로도 연초에 나오셨을 때보다 세트레가이를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포인트가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위성 경쟁력, 두 번째는 자회사 적자 전환에서 탈피, 세 번째는 한화라는 연결고리 기억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시고 나서 올해 34%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세트레가이의 올 한 해 성과까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한양증권 연구원과 함께 했고요. 저희 출발 성공투자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금요일도 성공적인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